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1년여 동안 지금 3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안내를 했던 게 2만 원대 전 후반이었는데 지금 6만 5천 원을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하면서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국내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고 지금 뭐 이 코스피 6위 안에까지도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대장주로서 국내에서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조정이 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조정 관련해서 이제 좀 잠깐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대 후반 지지선 역할, 6만 원대 초반 이렇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앞으로 오히려 또 조정이 더 왔으면 싶겠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온다면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차트 분석부터 기업의 펀더멘탈과 최신 호재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올해 연말까지의 주가 전망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현재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6만 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6만 8,600원, 그리고 7만 원대도 이제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며칠 새에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간 그런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6월 26일 날 장중 고가가 67,100원. 그렇죠? 67,100원이고 저가가 62,500원. 하루 만에 변동폭만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7% 이상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단기 과열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기관 뭐 이 외인들도 좀 빠져나가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은 6만 원 선 초반대, 5만 원 후반대가 단단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이달 중순에 잠깐 조정을 받았을 때도 57,7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57,700원까지 밀렸다가 곧바로 6만 원대 다시 회복에 성공을 했고 최근 조정상만 보더라도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을 방어하려는 힘이 관찰이 돼요. 따라서 1차 지지선은 6만 원 초반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무너질 경우에는 지난 6월 며칠이었습니까? 18일경이었어요. 18일경 장중 저점이었던 5만 7천원 5만 8천원대가 2차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봐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5일선을 살짝 이탈해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는 등의 이 단기 업트렌드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저항선으로 좀 보면은 68,600원 68,600원 부근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이제 뚫으면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7만 원이라는 새로운 그 심리적 저항을 시험을 하게 될 텐데 주가가 이미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또 7만 원에 대한 이 돌파 시도는 다소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RSI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매수 신호가 나타났던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 어,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추세선은 여전히 상승 기울기를 유지 중에 있으나 거래량이 줄고 조정이 이어지면 조정폭이 조금 깊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또 매수세가 아마 좀 들어올 겁니다. 워낙 또 훌륭한 기업이고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실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만 원 지지 여부 그 다음에 조정 시의 거래량 동반 여부를 눈여겨보면서 방송에서 계속 이어서 제가 모니터링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알기 쉽게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상승 추세선 이 상단에서 일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물량 늘리려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차트만 보면 중장기 우상향 흐름 속에서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다. 예, 조정 국면이 올 수가 있다. 상승 어떤 채널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6만 원 선만 지켜준다면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6만 원 초반대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저도 뭐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과 또 저의 관점을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지금 뭐 이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또 수익 실현 중이죠. 얘네들은. 예.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아무튼 뭐 펀더멘탈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에너빌리티의 현황과 전망을 분야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게 아주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에너빌리티에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지금 SMR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을 해왔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유스케일 파워, 유스케일 파워에 1억 400만 달러, 1,300억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앞으로 뭐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국내 제작사로서 SMR 주요 부품을 위탁 생산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에너빌리티가 2027년 양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창원 공장에 SMR 전용 생산 설비를 단기적으로 확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빠른 설비 투자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SMR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의 77메가와트 표준 설계까지 승인했을 정도로 기술 상용화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엑스에너지 등의 이 글로벌 SMR 개발사들도 속속들이 지금 정부 인허가를 받아가면서 앞다퉈서 나아가고 있죠. 심지어 미국 IT 대기업들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이 SMR에 투자하는 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두산에너빌리티가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갑작스레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인내하고 준비해왔던 게 이제 와서 터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뉴스케일, 테라파워, 뭐 엑스에너지 잇따라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으로 지금 파운드리 기업으로 부상 중에 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60기 이상의 SMR 건설이 계획 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SMR 붐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제작 기술이랑 생산 능력은 독보적인 강점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요. 유럽에서도 이 유스케일 등의 첫 상용 SMR 프로젝트 발주가 임박하는데 국내외 원전 이 생태계에서 공급망을 두루 갖춘 유일한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집중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MR 사업은 본격 매출은 뭐 2028년 이후 30년 전후에요. 그러니까 발생할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고로 있던 단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뭐 차분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반영에 더 큰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SMR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으로는 대형 원전이랑 해외에 또 이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통적인 주력 분야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사업입니다.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 산업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APR 1400 이런 뭐 대형 원전 주기기 국산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최근에 체코 쪽에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고 그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끄는 컨소시엄에서 체코 전력청이랑 6월 초에 총 26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그리고 이 증기 발생기 등의 핵심 주기기를 공급을 하게 돼요. 이게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에 16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체코 수출을 기점으로 폴란드, 그다음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 글로벌 신규 원전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입지가 크게 지금 강화되고 있고, 그 제작 파트너 1순위가 바로 두산의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아랍에미리트의 뭐 바라카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이후에 사우디아 또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 아랍에미레이트와도 또 추가로 원전 건설할 가능성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원전, 추가 가능성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신임도가 높아져 갖고 향후 수주에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청신호가 저는 켜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미국 시장도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의 친원전 기조 복귀로 인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라 라고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의 그 모습을 천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30여 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과거 또 보면은 에너빌리티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건설 때도 전 세계 8기 중에서 6개의 원자로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트랙 레코드 덕분에 향후 미국이 원전을 발주를 하면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백로그가 올해 약 20조 원에서 2029년에는 뭐 4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또 전망을 해요. 그래서 향후 지금 뭐 4, 5년 동안 대형 원전, 그 다음에 SMR 등의 이 수주 물량이 폭증을 해서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회사도 또 실제로 관계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원전 뭐 기자재 공장 증설도 또 실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수주 중대 어떤 그 계획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기업 가치도 이 재평가가 되겠죠. 예,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K 원전 붐의 핵심 플레이어다. 예, 향후 뭐 5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년간 지속 성장 모멘텀을 보유를 하게 될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원전 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을 들여온 분야가 바로 가스 수소터빈 사업이에요. 2019년 국내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는데, 가스터빈은 LNG 발전이랑 뭐 향후에 수소운수 발전 등에 쓰이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교량 역할을 할 핵심 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국내외 시장을 겨냥을 해서 뭐 앞전 2023년부터 28년까지 지금 가스터빈 이 분야에서만 10조 원이에요. 누적 수주가. 예. 10조 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미 올해 뭐 분당의 그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그다음에 하만 복합 발전소, 예, 그다음에 보령의 신복합 발전소 장기 유지 보수 등 이런 거 해갖고 지금 총 1조 3,27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CES 2024 전시회에서 수소터빈 모형을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홍보에도 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또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가스터빈 사업은 국내 전력 인프라 자립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매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이 매출에서 원전, 여기는 대형 플러스 소형이겠죠. 네, SMR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가스터빈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2028년에 64%, 그 다음에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돼요. 이게 곧 이들 에너빌리티의 신사업이 향후 실적을 견인할 투톱축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시대 화력 발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서 정부 정책 지원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스터빈 개발에는 여전히 많은 R&D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단기 기여는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 향후에 대량 생산 수출이 현실화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로드맵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전 마찬가지예요. 원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한창 원전 개발하고 진행할 때 지지부진해서 이제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가스터빈도 그렇게 연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거는 지금 원전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터빈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너빌리티 미국 시장 진출 전망이 매우 밝아요. 이미 AP촌 그 노형 공급 경험을 보유한 데다가 미국 SMR 사업에도 초기부터 참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첫 실증 플랜트에 들어갈 원자로 제작 준비를 진행을, 현재 ING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그 뭐 세너먼트리움과도 지금 협업을 논의하는 그런 뭐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예, 이거는 뭐 회사 IR이랑 언론 종합 내용인데, 이건 뭐 차후에 이제 확실시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카자흐스탄 화력 발전 플랜트 사업 진출 소식도 전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체코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카자흐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도 뭐 이것도 이제 터빈 등을 공급할 예정이겠고, 원전 이외에도 지금 발전 플랜트 수출 성과도 좀 내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기자재 수출뿐만 아니라 뭐 화력, 신재생 플랜트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종합 에너지 플랜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지금 성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저도 이제 청약을 받았고 소량 보유를 하고 있어요. 소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 두산 로보틱스랑 여러분들 시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의 이 박 회장이 지배구표 개정을 통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 밥켓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치는 방안을 전에 추진을 했죠. 예, 뭐 일시적인 반발로 계획을 수정을 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두산의 미래는 원전과 로봇이라는 그 회장의 구상이 좀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 취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이랑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사업에 투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돈 잘 버는 알짜 자회사 밥켓을 분할해서 내보내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연결 순차입금이 1조 2천억 원이 줄고 연 66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 부담을 덜고 설비 투자 여력을 확보를 또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뭐 2025년이면 지금 원전 수주 물량 생산 능력을 계속 이제 더 늘려가고 26년, 27년에 이제 더 크게 나타날 텐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또 대규모 설비 증설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거예요. 작년 말부터. 예, 그런 상황에서 맥락에서 그룹 차원에서 현금 창출력이 높은 밥켓을 로보틱스로 옮겨서 로봇 사업 자금원으로 삼는 동시에 에너빌리티는 그만큼 투자율을 줄여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해당 합병은 잠정 철회됐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사업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이건 뭐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현장이랑 공정에 두산 로보틱스의 첨단 로봇 기술을 접목을 시켜왔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목을 때려서 원격 어떤 정비나 스마트 팩토리화를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텐데 방사능 또 노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전 보수 작업에 로봇팔이랑 뭐 자동화 기술을 적용을 하면 안정성이랑 효율성을 또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광고 효과,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시너지가 또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모두
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제조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 그룹사 간의 어떤 협력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돼요. 제 예상,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시너지는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재 호재다. 반영되지 않은.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순 원전 업체를 넘어서 로봇 AI 융합 어떤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는 향후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너빌리티는 지금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그 다음에 로봇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성장 로드맵을 갖춘 회사다. 가스터빈, 뭐 캐스크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르네상스 시대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력이 맞물려서 향후 실적이 크게 도약할 수가 있다. 다만 현재 주가로만 보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2027년 되면 이제 시적 개선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2027년 정도 되면 시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보시면 수주 확대, 그 다음에 수주 확대가 되겠지만 이게 매출 인식으로 이어지는 시간차는 존재할 것이다. 단기 재무 지표만 보면 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빌리티가 이익을 미래에 몰아서 얻는 프로젝트 사업 구조임을 감안을 하면 이건 뭐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주 잔고 증가, 수주 잔고가 증가하게 되겠고 이게 곧 기업 가치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면 현재 고평가 논란도 성장주 프리미엄으로 뭐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핵심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전 방송에서 목표가를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이쪽이죠. 9일 전이네요. 10,000분 이상이 보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이게 또 나왔습니다. 목표가 81,000원으로 지금 유한타에서 저보다 높게 잡았어요. 목표가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또 미국 뉴욕주의 36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발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전 어젠가 방송에서. 지금 뭐 기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수십 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언급된 뉴욕주 36년 만에 원전 건설 이야기는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미국 북동부에서 마지막으로 원전을 지은 게 1980년대였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엄청 오래된 거예요. 원전 확대 흐름이 오랜만에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원전 공급망에 긍정적인 파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 신규 원전 건설은 새로운 수주 기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산은 미국형 원전 AP1000이죠. 공급 경험이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런 파트너와 함께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행정명령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즉각적으로 큰 폭 상승을 또 따냈죠. 미국 원전 용량 4배 확대 소식과 함께 체코 수주 측 계약 체결 뉴스가 더블로 겹치면서 6월 중순에 원전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대외 호재들은 이미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주에 어떤 원전이 지어질지는 이제 막 논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향후 구체화되는 뉴스에 따라서 뭐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길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내년 미국 뭐 직접 미국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라도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따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거나 미국에서 어디에 어떻게 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뭐 어디야 기업들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한 번 주가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국내외 정책 기대감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수준은 아직 잠재 호재로 남아 있다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SMR 파트너사 지금 계속 관련한 그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6월 달에 NRC로부터 지금 출력 77메가와트급 신규 설계 인증을 또 받아냈고 이게 세계 최초의 SMR 설계 인증이에요. 기존에 50메가였거든요. 50메가와트였는데 이후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최초입니다.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섰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뉴스케일의 주가 급등 소식. 자, 중요한 얘기인데 뉴스케일을 제가 처음 안내드리고 투자를 했던 게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장이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매수를 한 그 단가 순손익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가 매수를 13.4달러에 처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85%, 에바 테크놀로지 같은 건 916%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를 잠깐 언제 말씀드렸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처음 말씀드렸던 게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2024년 10월 18일 에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렸었죠. 3.94달러 에바 테크놀로지 3.94달러에 처음 안내드렸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뉴스케일 파워 이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어요. 10월 달부터 지금 뭐 에바 테크놀로지 3.3달러인데 맞죠? 3.3달러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33달러예요. 1000% 올랐습니다. 1000% 가까이. 1000% 가까이. 어마어마해요. 한창 제가 미장 투자 하시라고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주가 급등 뭐 5달러 미만에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40달러까지 지금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예? 정확히는 13.4달러에 처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지원 발표 있던 호재 덕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루마니아 SMR 사업도 또 꼽을 수가 있겠죠. 그때 40억 달러 지원 발표를 했을 때 뉴스케일 주가가 하루 만에 29%뛴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대형은행 투자 리포트에 따라서 또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뉴스케일 주가를 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만큼 SMR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이거를 좀 보시면서 투자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뉴스케일 주가 상승은 두산의 지분 가치가 또 상승된다는 것이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SMR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를 하니까 이거를 좀 계속 봐야 되겠고 SMR 시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일단은 뉴스케일 측에서도 성과를 언급을 했고 지금 뭐 지금 SMR 특별법 발의 등의 이런 정책적 지원이 국내로 오면 SMR 업계의 호재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뉴스케일 쪽도 보면 상당 부분 주가에 이제 호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10월 18일인데 이게 뉴스케일 파워 85. 에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에바 테크놀로지를 수량을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지만 뭐 또 기회는 있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뉴스케일 파워도 호재가 남은 호재 잠재 호재가 좀 있다면은 그 첫 SMR 플랜트 건설 착수 같은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스케일의 첫 상용 발전소 건설이 확정이 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구체적인 제작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게 현재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오늘. 그래서 뉴스케일 관련 뉴스를 앞으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NH투자증권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거 이해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어제. 알짜자에서 팔던 두산 잊어라. 현금 자산 뭐 7점 7조 5천억 들고 M&A 매물 탐색 분주하다. 이게 지금 어딥니까? 조선비즈 언론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과거 위기 시절에 핵심 자회사를 잇따라 매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7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고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체 지주회사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조 1,66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빌리티랑 두산밥켓도 지금 아직 저거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밥켓도 각각 에너빌리티가 2조 6천억, 그 다음에 밥켓이 1조 7,700억 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구조가 엄청 탄탄해진 덕분에 이제는 조 단위의 M&A 매물도 소화할 수 있는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두산밥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는 자체적으로 신사업 확장 M&A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간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룹 차원에서 성장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이고, 그쵸? 그리고 에너빌리티 역시 필요한 경우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뭐 그 뭡니까? AMR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업체 등을 인수를 해서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전 사업과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접목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그쵸? 그리고 두산그룹이 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업체 M&A에 나설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입지가 더 공고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로봇을 자꾸 원전이랑 비교를 하는데 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원전은 또 로봇이 필요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는 것부터.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이제는 성장 모드로 전환을 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지금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인수 대상은 없으니까 이 역시 잠재적 모멘텀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인수합병이 가시화돼서 뭐 에너빌리티 사업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내겠지만, 지금 뭐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감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지금 또 뉴스 최신 소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미국 원전 재개나 체코수주 등의 빅뉴스는 이미 랠리에 이끌렸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 다음에 투자자들 인지 속에 들어갔죠, 이것도.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 호재들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우디 원전 수주 결과가 향후 발표된다거나, 미국에서 지금 SMR 첫 호기 제작 공식 계약을 따낸다거나, 국내에서 원전 추가 건설 결정 뭐 진행하는 거, 3, 4호기 이후에 신규 원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아까 중반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른 차익 실현으로 모든 보유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일정 지분은 지속 보유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 반대로 악재 가능성으로는 뭐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대한 그 장기적인 지속, 그다음에 거시적인 어떤 변수겠죠.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정책 리스크가 또 변화가 되거나. 근데 뭐 지금까지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몰빵하지 말고 분할하시고, 또 손절 라인이랑 멘탈은 항상 중요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죠.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이게 이제 명확히 붕괴되고 하락 추세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기회로 또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장래 실적 향상은 몇 달 내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서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실적은 그렇고 또 그 안에 또 호재가 있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을 바라보고 2030을 바라보고 원전 SMR 가스터빈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연말까지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뭐 연말에 또 목표가를 8만 원을 또 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달성을 할 수 있지만 1, 2년 이상 최소 긴 시계열로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뭐 연말까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해요. 말씀드렸지만 해외 대형 원전 수주나 SMR 가시화 등의 남은 이벤트들이 터지면 연말 전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도 무조건적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을 약하게 해서 카메라 초점이 잠깐 안 맞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유자 관점에서는 또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서 미국 SMR 초도 물량 제작, 신규 원전 뭐 이런 부분들, 국내 정책 이런 굵직한 모멘텀을 보면서 살아있는지, 변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해라. 큰 숲을 보되 나무한그루 쓰러졌다고 해갖고 숲 전체를 갖다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향방과 올해 연말까지에 대한 어떤 무빙을 예측을 해보고 관련된 또 여러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가 흐름도 또 저항선도 좀 짚어봤고, 기술적 분석으로 원전 대장주의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뉴스에 대한 그 최신 호재들이 주는 의미도 살펴봤고, 또 끝으로 이제 보수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투자에는 언제나 변수가 따른다. 예, 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훌륭한 기업도 시장 환경이나 뜻밖의 이슈로 단기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대비를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변동성마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어떤 그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진정성 있게 방송으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소식이랑 다양한 어떤 그 전략 분석, 특별한 남들 하는 얘기 하기 싫어요. 저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그렇지 않게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로 힘을 좀 보태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